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교육공동체 나다의 활동가인 정열이라고 합니다. 다들 네, 제가 나다를 처음 만난 게 사실 2007년이거든요. 2007년에 제가 15살이었어요. 2007년 15살 정열이 이제 나다를 처음 만나고 2008년에 촛불 집회를 계기로 나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좀 사회운동을 접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나 활동가로 살고 싶다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당시 나다가 어쨌든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것 중 하나가 운동의 재생산 그리고 청소년 활동가들의 지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기를 제가 잘 붙잡고 그냥 눌러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덧 나다 활동가로 이렇게 살아온 지가 시간이 한 15년 이상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뭐 본격적으로 나다에서 이제 전업 활동가로 일한 걸 빼고 나면 말이죠. 근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유경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좀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어쨌든 활동가로서 이 사회 운동들을 좀 고민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나다의 되게 든든한 동료들이기도 해요. 언제나 좀 활동에 대한 고민, 운동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을 때 이야기를 묻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뭐 같이 뭐 연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료들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의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나다 후원 캠페인 어디에 있더라도 나다답게 마지막 컨텐츠인 나다에서 만난 청소년 활동가들의 근황 토크 우리는 왜 계속하고 있을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청소년 인권이 당연한 세상을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질문, 변화를 뿌리고 다니는 난다. 어스. 난 유경이당. 맞아요. 와! 처음은 우선 간단하게 각자의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정열과 비슷하게 2008년 무렵부터 이제 좀 청소년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여러 단체들 활동들을 거쳐서 지금은 투명가방끈하고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 제주도 스트릿 출신 강아지 유자랑 그리고 이제 같이 동료 활동가이기도 한 활동가 짝꿍 반려인간이랑 함께 나름 가족을 꾸려서 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어쨌든 나다 영상이니까 나다랑은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방학 특강을 통해서 만났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한 18살 때부터 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좀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한 5, 6년 정도 같이 일하고 같이 활동하고 하다가 현재는 좀 쉬고 있고 좀 어떻게 하면 활동을 계속 지속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스라고 합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을 했었고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인권단체에서도 활동했었고 지금은 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오늘 한 명 더 사실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던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친구가 오늘 못 오게 됐어요. 그 친구 대신 저한테 이렇게 이것저것 내용을 보내줬거든요.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보내줬는데 제가 이야기 중간중간에 대신 전해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편집돼 사진이 이렇게 등장하겠죠? 네, 이 자리에 못 온 그 친구의 이름은 공기이고요. 공기가 보내준 자기소개는 수영 없이 못 사는 수용성 인간이 된 나. 집에서 가게에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무와 지역의 협동조합인 우리 동네 나무그늘에서 활동을 하다 현재는 공공운수노조의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삶의 공간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고 여전히 내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공에 오늘 못 오게 된 계기가 지금 태안화력발전소의 어떤 산재 사고 관련한 집회가 지금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내용들을 좀 보내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야기에 같이 좀 전해서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좀 처음 시작은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각자가 어쩌다가 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바로 떠올랐던 거는 그때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 학생인권을 주제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회를 처음 갔었고 거기서 이제 막 두발 복장 자유, 체벌 금지, 입시 경쟁 폐지, 뭐 휴대폰 뭐 압수 금지, 뭐 이런 막 주장들이 있었고 그런 걸 같이 외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규모가 큰 집회가 아니었고 한 진짜 100명이 안 되는 100명도 안 되는 한 이렇게였지만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고 이런 활동이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보면서 느끼게 돼서 약간 그때 저도 이제 막연하게 그때가 그때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좀 막연하게 불만이나 이게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거 막연하게 품고 있던 것들이 그 집회에 딱 갔다가 엄청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이 되고 막 날개가 달려가지고 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자연스럽게 청소년 단체 모임이나 어떤 활동하는 자리나 이런 데도 참여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2008년 촛불 집회 되게 대규모의 광장이 열렸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좀 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저도 사실 2008년 촛불 집회 무렵이 되게 저의 시작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때 뭐야 이런 게 가능해? 라는 기억들도 떠오르고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또 이 자리에 모든 공기가 보내준 얘기도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통해서였다. 촛불 집회를 탄압했던 국가폭력의 공포와 좀 한미 FTA가 통과되는 게 싫어서 직접 행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곳에서 만난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얻게 된 것 같다. 좀 지금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분노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되게 좋았다. 이런 말을 보내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실까요? 네. 저는 시기로 따지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활동을 접했던 건 되게 우연한 계기였던 것 같고 그냥 뭐 친구들 따라서 갔다가 뭐 어영부영 이야기들을 듣고 뭐 청소년 인권운동이 하는 어떤 말들을 접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딱 접했을 때 이제 그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저는 이제 청소년운동을 처음 접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었거든요. 1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를 자퇴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엄청 막 입시에 대한 압박이 높은 학교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공부 많이 시키고 막 때리고 이런 게 엄청 심한 학교였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 하면서 자퇴를 했었는데 부모님한테는 나 학교 안 다녀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뭐 수능 남들보다 1년 더 빨리 봐서 대학 1년 먼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퇴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다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저는 자퇴하고 나서. 근데 그거랑 조금 별개로 약간 자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나약해서 여기서 버티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버티고 있는데 나만 되게 막 엄살 부리고 징징거리면서 그만뒀다는 어떤 자책감이나 패배감 같은 게 되게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청소년 인권 운동을 접하고 이제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못 버틴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죽어라고 시키는 학교가 문제고 교육이 문제고 사회가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나 관점 같은 게 저한테는 되게 해방감이 있는 어떤 말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위로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뭔가 매력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나도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아직도 좀 난다를 처음 만났던 순간과
어스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난다는 집회에서 봤어요. 그 2008년 광장에서 처음 만났고, 근데 같이 이렇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언니 오빠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저희가 동갑은 아니니까 근데 막 난다고 그냥 어쓰고 이런 식의 문화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했는데 또 거기서 그 당시가 사실 너무 무서웠잖아요. 경찰들이 막 저는 그 뛰어오고 하던 게 막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이제 공기도 있었고 공기는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공기는 교복을 입은 공기와 막 이렇게 난다와 막 다른 이제 그 청소년 활동가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막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어스 같은 경우는 또 처음 이렇게 나다 공간에 제가 같이 이렇게 초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스를 처음 만났을 때 우연한 되게 계기로 만났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 좀 말이 통하는 느낌이었고 좀 약간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야 여기 좀 놀러 와봐, 우리 여기 나다라는 데가 있거든, 여기 청소년 활동가들도 많고 소개해줄게 막 이렇게 좀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좀 어스가 청소년 활동을 처음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처음 들은 것 같다는 게 좀 그럼 우리 이런 얘기 잘 안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고, 유경이는 사실 또 약간 시기가 다른. 저는 시기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좀 하게 된 이유도 좀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약간 대안학교를 중고등학교 때 쭉 다녔으니까 사실 뭔가 입시에 대한 별로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고 대학을 가야 된다는 느낌 자체도 없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청소년 인권 운동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근데 대부분 한 17살, 16살 이때쯤, 제가 이제 16살, 17살 이때쯤 좀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게 있었고 그럴 때 약간 제가 학교 안에서 이제 약간 여자애로 살면서 뭔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나 뭔가 어려움들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뭔가 설명된다라는 감각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페미니즘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 사실은 그때 생각해보면 그런 고민들은 당시에는 저는 그게 나다와는 좀 더 거리가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나다와 잘 연결되거나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거 나다 가서 물어볼 생각을 못했지? 라는 느낌들이 저는 좀 있고 근데 이제 하여튼 뭔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그러면서 약간 오히려 청소년 인권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혹은 그게 내 뭔가 중심 의제가 됐던 건 사실은 오히려 여성운동에서 겪은 시간들, 경험들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는 페미니즘이 나의 삶을 좀 되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말하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애매한데? 라고 좀 내가 여성운동 안에서 좀 미끄러지는 순간들이 오히려 청소년 운동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이를테면 약간 여성운동 안에서도 내가 막 17살, 18살 되게 어렸으니까, 근데 당시에 어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건 굉장히 좀 2030 여성 위주였고, 그럴 때 어린 여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사실 지금의 여성운동이 말하는 어떤 주류 페미니즘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들이었고, 그러면서 저는 좀 스쿨미투 운동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쿨미투 운동 저변에 있던 동료들을 만나면서 뭔가 이게 좀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좀 청소년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들을 내가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좀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차성들이나 좀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경험을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여기 모았을 때, 초대했을 때 사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활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좀 나다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사이라는 것들, 그리고 청소년기에 나다에서 시간을 좀 보냈던 사람들이라는 지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나다는 사실 인문학 교육 단체죠. 가장 좀 핵심적인 건 결국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이거든요. 그럴 때 나다가 이제 청소년 운동을 연대하면서 사실 저는 청소년 운동을 접하게 된 거고, 나다가 이제 연대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청소년 자치 활동, 이렇게 나다움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 자치 활동들을 고민하기도 했고, 감자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만남과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했던 가장 또 핵심적인 나다의 어떤 활동의 이력이 있죠. 2009년부터 11년까지 2년 동안 이제 서교동에서
사실 이뤄졌던 좀 자치 공간에 대한 실험? 그 공간에서 사실 청소년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회의도 하고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좀 보내던 그 시간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좀 그 나다를 여기 있는 분들도 꼭 강좌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다라는 이제 공간, 시공간을 좀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좀 나다에 대한 좀 첫 만남과 기억들이 어떠신지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억 좀 오래된 사람부터 얘기해 볼까요? 가장 오래된 사람? 네, 저는 나다의 첫 만남은 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특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뭐지? 준비할 때. 준비 얘기할 때 우리 다 처음 만난 그 각자의 나이가 15살이네? 해가지고 15살에 뭐가 있나 이러면서 얘기도 재밌게 했었는데,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때였고요. 저는 아니, 그때는 나다가 이제 서교동에 있을 때는 아니었고 제가 경기도 성남에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 근처에 있는 공간에서 특강을 하고 특강이 열려서 갔고, 그래서 기억나는 건 물론 이제 강의 내용도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그랬지만 분명히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 부르고 별명 부르고 말도 놓자고 하고 서로 우리 반말해도 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엄청 문화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입에 잘 안 붙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다의 진짜 되게 좀 충격이기도 하지만 엄청 좋은, 엄청 매력적인 그런 점이고, 그리고 그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진짜 실천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서로 이제 평등하게, 그러니까 뭔가 내 얘기도 같이 듣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그냥 단순히 이제 강의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막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되게 좀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실제 실천으로 하는 곳이라는, 그리고 그걸 내가 되게 몸소 배웠구나라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사실 나다 그렇게 수업을 통해서 사실 만났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2007년 집회도 사실은 나다에서 포스터 보고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갔고, 만약에 그 나다랑 계속 안 만났더라면 혹은 이제 제가 그냥 혼자 어디 가서 포스터를 봤으면 나 혼자 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서울까지 갈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나다에서도 한번 같이 가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손잡고 같이 갔다가 제가 이제 막 찌리리리 된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그래서 저한테는 좀 그런 첫 만남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은 또 시간수는 아니지만 또 비슷하게 강좌로 만났던 게 유경이잖아요. 유경이는 어땠어요? 저도 근데 맞아요. 난다 말했듯이 시기가 똑같았고, 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나다에서 지금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강좌 포스터 뽑으면 그거를 이렇게 근처 공동체나 학교나 이렇게 막 배부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그 포스터, 강좌 방학특강 포스터가 붙었었고, 근데 저희 학교가 방학이 엄청 길었어요. 뭔가 그 겨울방학은 특히 겨울방학 한 3달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한데 뭔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된다라는 내가 학력도 인정되지 않는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왜 그랬지? 성실하다. 나 좀 성실했던 듯? 그래서 뭔가 뭘 해야 된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 하여튼 간에 뭔가 그래서 포스터를 보고 그러게 뭔가 어떤 결단력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주변에 친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권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나한테 이거 가볼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포스터 보고 내가 이렇게 토독토독 검색해서 아빠한테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었고, 그때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다가 망원동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방학특강은 그 서대문 쪽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웃긴 건 그냥 계속 방학 때 띄엄띄엄 가서 특강만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3, 4년? 그냥 방학 때마다 늘 갔는데, 그렇지만 그냥 제가 또 되게 넉살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듣고 다시 오고 그다음에 다음 방학 때 또 가고 또 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나다가 망원동에 있었는데도 망원동 공간도 되게 늦게 가보고 고등학교 이후에 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딱 갔을 때는 기억나는 게 슈가 있었는데 슈는 그냥 이렇게 너무 중년 남성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아니잖아. 아, 그치. 중년 남성이기도 하고 별로 그러니까 진짜 근데 조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위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처음 보면 너무 아저씨니까 너무 이상한 말이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아저씨인데 근데 딱 슈가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말을 편하게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한테 말을 편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강압적이게. 아니 이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게 어쨌든 난다가 들었던 말들과 비슷하고 그쵸. 그때 당시엔 좀 충격. 저런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니까 저런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놓으라고 하고 갑자기 자기가 슈렉이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난 같고 변이랑 구라였는데 그건 양아치. 이름들이 양아치랑 다 그런 변. 이름들이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부 수업 가니까 변이 이제 자기는 변이다.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뒤바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내가 그러고 이제 슈랑 말을 편하게 하면서 이런 관계도 내가 가져볼 수 있네? 라는 좀 상상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뭔가 계속 갔네요. 뭔가 왜 계속 왔어요? 좀 강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그냥 들었죠. 아저씨랑 막말하고 싶어서 간 것만 아니잖아. 그치. 왜냐면 나는 사실 거기서 대단히 놀진 않았거든요.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냥 진짜 가서 공부하고 왔어. 공부하고 오고 했던 거야. 근데도 계속 갔어요. 근데 뭔가 재밌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안 하던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주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어릴 때 특히 중학교 때 막 초등학교 때는 어른들이랑 얘기하면 어른들이 애들은 애들끼리 가서 놀라고 하잖아요. 어른들 얘기에 끼지 말고.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약간 분했고 그리고 나는 내가 나름 조숙한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들 얘기에 끼는 게 좀 더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일반 어떤 어른들이랑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나다에서는 뭔가 어쨌든 저기에 가서 니네끼리 얘기하라는 건 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얘기하니까 그게 좀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계속 하고 싶어서 사실 수업으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또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갔는데 저는 좀 혼란스러운데 전 나단 줄 모르고 나다를 만났어요, 먼저. 나단 줄 모르고 나다를 만났는데 캠프에서 이제 같이 강의를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양아치, 자기 변이래. 이상해 아저씨들이 막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너무 있었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얘기들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때 했던 수업들이 막 국기에 대한 경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막 케이크를 뭐 난다가 구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유경이가 뭐 난다의 남자친구인데 그러면 이 케이크를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까 이런 문제를 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막 나름 되게 청소년들이 열심히 막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뭐 남자친구니까 좀 더 줘야 돼요.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딱 한마디를 들었거든요. 야 제가 만들었는데 왜 쟤한테 안 물어보고 너네 맘대로 해? 약간 그래도 되는 거야? 막 이게 꼭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상한 질문을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정답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밖에 나가면 정답을 말해야 되잖아요. 누가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답을 말해야 되는데 나다해서 내가 무슨 답변을 해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되게 이상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또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나다라는 데를 가자고 했는데 제가 싫다 그랬거든요. 싫다 그게 뭔데 인문학 그거 재미없을 것 같아 안 가 그랬는데 우연히 따라갔더니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슈랑 수업을 한대요. 나는 되게 이렇게 슈크림 같은 되게 나도 되게 젊은 여자 선생님일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슈에게 슈라는 걸 알고 되게 충격받은 기억이 저한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좀 독특하게 강자가 아닌 방식으로 좀 나다를 처음 만난 게 아마 어스였을 것 같은데 어스는 좀 어떤 기억이 있나요? 저는 강좌를 통해서 나다를 만나지는 않았고 사실은 나다의 친구를 먼저 만나서 나다 공간을 통해서 나다를 만난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공간에 먼저 갔고 그 공간에 머물다 보니까 당시 이제 서교동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었던 2009년, 2010년 정도의
운영되었었던 자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또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었으니까 맞아. 공간에 먼저 가서 공간에 머물다 보니까 옆에서 강좌를 하길래 그럼 나도 강좌를 들어야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좌를 좀 신청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나다 활동가였던 정크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막 이런 통화를 처음 진짜? 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처음 알았어. 근데 강좌를 신청했는데 결국 강좌를 듣지는 않았어. 옆에 놀았죠. 옆에 강좌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냥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강좌를 통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이제 경험으로는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변이랑 정크를 나다 공간에서 처음 만났고 정렬도 있었죠. 정렬은 그때 뭐 나다 활동가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다의 그때 그냥 난 나다의 청소년 활동가야라고 뭐랄까 주장하는 주장했던. 그런 거 있잖아. 약간 호소인. 나다 활동가 호소인 같은 거였어. 네, 그러면 변이랑 정크를 당시 처음 만났고 음. 당시에 슈는 좀 외부 수업이 많을 때라서 그 음. 서교동 공간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이랑 정크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잠깐 대안학교를 저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대안학교에서도 서로 별명을 부르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으로 부르는 것까지는 저는 좀 익숙한 편이었는데 이제 말을 놓으라고 했던 게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다녔던 대안학교에서는 서로 호칭을 붙이지 않고 별명으로 부르긴 하지만 이제 존댓말과 반말을 쓰는 관계가 훨씬 더 명확했다면 여기서는 존댓말을 쓸 거면 서로 써야 되고 반말을 쓸 거면 서로 반말을 해야지 약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 그리고 저도 이름이 변이랑 정크잖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정크한테 그때 정크는 쓰레기의 정크야?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몰랐지만 시간이 훨씬 더 지나고 나서는 그 공간 자체가 진짜 좀 특별한 공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은 오히려 되게 나중에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거기에 공간이 있는 거고 여기가 뭐 청소년 자치 공간인지 뭔지 이런 거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공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지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맘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집에 제 방이 없었거든요. 제 방이 없고 이제 안방을 부모님과 제가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되게 어릴 때부터 저는 제 방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나다는 사실 네 방 내 방을 구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집이 아니고 일단 거기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어느 방에 들어가도 한 4-5명씩은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놀고 있는 그런 구조였어서 이렇게 사실은 불편하려면 집보다 훨씬 더 불편할 수도 있는 공간이었을 텐데도 그때 저는 집이 너무 불편하고 나다가 너무너무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하고 맨날 나다에서 며칠씩 있다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빨래해서 오고 이만큼 싸가지고 다시 나오고 다시 무슨 보따리 장수처럼 이만큼 보찜을 메고 나다로 오고 심지어 그때 제가 나다에 처음 갔을 때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때 오른쪽 다리가 깁스를 하고 다닐 때였는데 그때 나다 공간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었고 저는 목발을 짚고 그 5층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다에 왔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진짜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뭘 할 수 없다면 그냥 그건 내가 돈이 없어서지 이 공간에서 나한테 뭘 못하게 해서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고와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되게 나중에 알았고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우리한테 그런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구나라는 그런 좀 신기한 공간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걸 통해서 나다를 만나고 나다를 기억하게 사실 이게 좀 공간 얘기로 잠깐 넘어오니까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나다의 서교동 공간은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나다에 머물게 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저희에게는 역사인 것 같거든요. 그 기억이.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어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는 오히려 그런가 보지 약간 우리는 좋네? 개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큰 실험이었고 나다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투입한 실험이었고 주변에서도 사실은 좀 뭔가 주변의 반응도 그런 게 사실 되겠냐? 역량이 되겠냐? 그게 가능하겠냐? 유지할 수 있겠냐? 좀 이런 건데 그냥 좀 저지른 거죠.
나다는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물었을 때 공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어스의 얘기랑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되게 좀 지금에서야 느끼고 지금에서야 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건 있는 그대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준 좀 유일한 공간이었다,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지, 근데 이게 뭔가 정해져 있는 걸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일 수 있는 온전한 공간은 사실 원가족 공동체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걸 깨닫는데 근데 자기는 되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는 이제 공기 적어준 건 나만 가족이 없고 불행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좀 그렇지 않구나. 우린 조금씩 다 불행하고 이따금씩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아질 수 있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낀대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가 청소년기에 나다라는 공간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건 좀 공기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스가 말한 것처럼 어른들은 늘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왜 집에 안 가냐? 안 불편하냐? 안 힘드냐? 근데 우리는 다 약간 의아한 거지. 집이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저도 어른들은 자기 집이라서 안 불편한가 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청소년이라는 어떤 그 시기가 가지는 특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은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자기 집에 안 가겠대요. 우리 막 모임을 하는데 뭐 1시부터 3시까지 안 간대, 집에. 가기 싫대. 그리고 5시, 6시 이제 안 가기 싫대. 자기는 안 갈 거래, 계속. 언젠간 가야 될 텐데. 좀 아쉽기도 해요. 그때는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여기서 더 놀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바깥을 좀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왜 청소년기에 우리는 좀 그 공간 혹은 나다라는 어떤 이 관계, 새로운 관계들을 찾게 되었을까? 좀 각자에게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였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제 집회 참여 경험과 활동에 이렇게 접하게 된 이거랑도 다 연결되고 나다에서의 배운 것들도 다 연결되는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뭐 약간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이제 정답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뭐 가르쳐주는 뭐 평등하고 뭐 민주적인 사회 뭐 약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막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학교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다들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뭐 약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엄청 차별하고 어른들끼리 겁나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고 막 이렇게 성적으로 막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맨날 교문 앞에서 맨날 막 단속하고 이러니까 이게 막 뭔데 뭐가 맞는 건데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과 불만과 질문과 이런 게 막 이렇게 있었고,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었던 곳이 또 나다이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런 질문들을 막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면서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런 거야? 약간 이러면서 이제 내 안에 그 버럭이가 이제 막 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회에서의 경험들도 근데 그런 게 막 뉴스에는 안 나오고 막 하니까 뭐야 막 다 막 가짜야 약간 이런 생각들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배신당한 경험? 약간 내가 알고 있던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은 혹은 이래야 돼 뭐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아니잖아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막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혹시 난다가 생각했을 때 난다의 청소년기에 좀 가장 필요했던 건 뭔 것 같아요? 뭔가 그러게 자유? 그쵸. 자유롭게.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학교에서 막
여기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난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청소년기에 제가 제일 필요했던 건 기본은 자유와 즐거움이 너무 컸고, 왜냐면 청소년기는 할 수 있는 제약이 너무나 많은 시기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또 어렵고 자원과 경험이 없으니까 정보가. 근데 저는 좀 언어가 필요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난다 말이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언어가 없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난 말이 없는 거야. 이거를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유경도 사실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페미니즘이 좀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청소년도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근데 저는 좀 언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은 혹시 좀 어때요? 청소년기는 그 청소년기에 좀 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들을 지금도 나는 만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하고, 그럴 때 청소년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뭐가 주어져야 할까? 예를 들면 공간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 혹은- 돈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 지금은 안 필요하나요?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때는 좀 더 각별히 필요했던 것 같아. 그때 너무너무 돈이 없었고 약간 막 기억나요. 그래서 회의 그때 이제 청소년 인권운동을 이제 하고 있던 때니까 회의를 가야 되는데 그때 청소년 버스 비용이 450원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1,000원이 안 되는 몇백 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걸어가고 막 맞아. 그 당시 이제 서교동에 있던 나다 공간에서 충정로에 어떤 단체 사무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이 회의를 자주 했는데 그 합정에서 충정로까지가 뭐 한 대여섯 정거장 될까요? 지하철로? 그러면은 걸으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거리를 버스비 아낀다고 아끼는 게 아니었어.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 나다에서 있다가 이제 나 회의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 하면 애들이 막 100원, 200원씩 주머니에서 꺼내서 모아줬던 기억도 있고. 맞아. 그런 몇 가지 기억이 있어. 너무 더운 날에 당시 나다 공간 앞에 미니스톱이라는 편의점이 그쵸. 있었거든요. 미니스톱에서 그 당시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저게 너무 먹고 싶은데 1,5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1,500원이 없어서 내가 하면서 되게 서럽게 지나갔던. 그래서 뭐 돈도 그렇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청소년 시기에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당시에 18살, 19살 이럴 때였는데 뭐 당연히 20살이 돼서 조금 더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3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되게 불안함이 컸던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도 자퇴했지, 그치. 뭐 대학도 안 가겠다고 했지, 돈도 그러니까 없지. 돈도 없지 하니까 약간 이렇게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살 수 있을까? 이런 확신 같은 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사실은 뭐 이제 뭐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취직을 한다던가 하는 어떤 종류의 이렇게 뭐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제 소개하고 그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은 납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불안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불안에 대해서 또 당시 나다에서 친구들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여있던 애들은 다 비슷한 종류의 불안을 불안하니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불안을 충분히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불안했던 저의 청소년 시기에 되게 필요했던 거는 넓게 말하자면 안정감이었고 조금 더 좁게 말하자면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사실은 나다에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당시 또래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다의 비청소년인 활동가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답을 내려주거나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공감해주고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줬던 시간이 있어서 또 그 불안한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스를 처음 만났던 계기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제가 저희는 불안하다. 청소년 활동가들인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대학을 안 가서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집이 없어서 불안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그게 부끄러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그게 창피해? 우리는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내가 보기엔 이건 사회 구조의 어떤 불안을 우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불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금기처럼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고 되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날이었는데 그걸 먼저 다가와서 오늘 이야기가 참 좋았다? 나는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다? 라고 말해준 게 사실 어스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얘다 하고 이제 좀 야 너도 좀 우리랑 놀자 이렇게 좀 막 초대를 했던 기억이 나고 공기가 보내준 말이 똑같거든요. 정확히. 공기는 자기의 청소년기는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무엇도 믿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믿고 싶은 것들을 믿어버렸던 좀 무모한 시기였던 것 같다. 죽어도 돈도 가진 자원도 없었는데 그래서 좀 주변의 관심 그리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손 내밀어 주었던 기억들 그 사람들 덕분에 여전히 그들과 멀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사실 어스가 말한 안정감 정확히는 그 안정감을 하는 물질적 자원이라기보다는 그 안정감을 좀 같이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공기도 좀 비슷하게 보내줬거든요. 유경이는 혹시 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이거를 청소년기에 어쨌든 필요했던 거? 음. 잖아요. 근데 사실 뭐 돈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그럼 청소년 좀 더 좁혀서 청소년기에 조금 더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라고 하면 좀 내 말에 대답해주는 사람?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 왜냐면 저는 아까도 제 아빠랑 통화하면서 겁나 뭐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가 제 말에 대답을 안 하셔서 너무 싫거든요. 어쨌든 왜냐면 그건 저는 좀 물론 좀 거시적으로는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다.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를테면 내가 아빠한테 막 아빠가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라던가 별로 아빠에게도 답이 없다거나 혹은 막 뭐 이를테면 돈 달라 이런 말에 이제 아빠 이러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항상. 아니면 무시하는. 아빠에게 곤란한 질문이라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청소년 때는 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더 모르는 것도 있었고 그때는 모르는 게 더 많았고 그때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른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이제 양육자들이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아까 막 나다에서 뭐 슈 만났던 얘기, 뭐 변 만났던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되게 잘 대답해주는 거? 이를테면 약간 한 번 그런 게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슈가 하는 이제 방학 특강을 듣고 근데 뭔가 어떤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혹은 내가 되게 인상 깊어서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였는지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인상 깊어서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했는데 엄마 아빠가 되게 약간 근데 그런 건 이거 아니야? 뭐 약간 그 얘기에 좀 반대한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혼란스러운 거지. 나한테는 둘 다 똑같은 어른인데 둘이 되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되게 약간 뭐가 맞는 거지 싶었는데 그 얘기를 그냥 다음날 이제 방학특강 이렇게 몰아서 5일 동안 하니까 그 다음날 그냥 별 생각 없이 슈한테 그냥 약간 흘리듯이 근황 토크 하듯이 얘기했는데 슈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를 붙잡고 뭔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줬던 기억? 그게 저는 아직 약간 근데 그 얘기가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치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머니 아버지는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만 뭐 자기의 얘기는 이런 의미였고 뭐 이런 걸 엄청 되게 상세하게 얘기해줬던 기억?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걸 되게 뭔가 내가 그냥 나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 중요하게 막 주목해서 막 물어본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거를 되게 시간과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애해서 나한테 많이 얘기해줬던 기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뭘 물어봐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혹은 진지하게 이게 뭔가 네가 아직 뭘 몰라서라던가 네가 아직 뭐 어려서 젊어서 하는 뭐 약간 치기 어린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그 고민이나 혹은 질문 자체를 그 자체로 되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할애하고 또 뭔가 무게를 써가면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다 바깥에서도. 그렇죠. 저는 좀 유경이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 좀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진지하게 대하고 내 말이 무게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의견이나 뭐 나의 상황 자체가 좀 중요한 무언가로 여겨지는 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다. 그냥 청소년기라는 게 너무 슬프잖아. 그러면 아무도 나를 중요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기라고 좀 느끼는 사람들이 유경만은 아닐 것 같아서. 나다에서 어쨌든 좀 보냈던 청소년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까지 좀 나눠봤는데, 사실 그 후로도 각자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긴 시간, 사실은 거의 10년 이상 혹은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좀 활동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가다가 나다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공기가 보내준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공기는 외로운 싸움을 공동체 내에서 혼자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나다를 떠올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느끼는 좀 문제들이 적어도 그때 나다에서는 그게 당연하다. 혹은 그 문제를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같이 고민해줬던 기억들이 많이 났다. 특히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자기는 나다를 떠올렸던 것 같다.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공기가 없으니 들어볼 수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우리 어차피 다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피차 그런 사람들끼리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짜증나게 부를 때 내가 너무 화가 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좀 뭔가 운동의 특성상 청소년 운동 안에서만 있다기보다는 또 여성 운동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럴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여성 운동의 문법 내에서 내가 미끄러지는 순간들이 사실은 나를 청소년 운동으로 다시 옮겨놨다라는 것들과 좀 사실 운동하면서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내가 생각보다 뭔가 이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뭔가 자칭 타칭 뭔가 페미니스트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진 않네? 라고 느끼는 순간들?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실은 이들을 너무 기대를 많이 했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기자회견 같은 거 준비하면서 이제 평일 오전 10시에 청소년 몇 명을 데리고 와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을 때나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성운동 내에서 저희는 어쨌든 청소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어떤 이렇게 저희 단체에게 항상 요청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약간 이거를 설명하면서 내가 거절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내가 정렬이나 뭐 난나 오스나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냐? 약간 학교 안 간대? 약간 그거 자체 어려운데 그거를 뭔가 누군가한테 설명해야 할 때 약간 이렇게 비주류 안에서도 비주류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막연하게 나다에 가서 이거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면 가서 이렇게 뒷담해야지. 그러면 내 편 들어주겠지? 라는 감각들이 있었고, 근데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게 뭔가 좀 내 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나다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외롭고 다 내 편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순간들에서 오히려 나다에 가면 이런 것들을 내가 완전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좀 알아주고 좀 근데 또 완전히 또 내 편만 들어주는 건 아니고 네 맘과 온전히 같진 않았을 텐데. 내가 가서 엄마 아빠 욕하면 그치만 어머니 아버지도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아예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대화의 일종인 거잖아요. 대화하면서 내가 근데 거기서 왜 화가 났을까? 혹은 내가 거기서 좀 왜 뭐라고 못했지? 혹은 아니면 내가 뭐라고 했었어야 했을까? 이런 것들을 나다의 활동가들과 나다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걸 찾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좀 이를테면 아까 정렬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나다에 가서 이렇게 쭈글쭈글 대면 이렇게 좀 물어봐주고 나한테 근데 어땠어? 근데 그때 어땠어?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혹은 뭐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니까 그런 좀 이렇게 어떤 좋은 질문들 속에서 내가 답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나다를 활동하면서 이렇게 찾게 되는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아까 청소년 맞아. 때 필요했던 경험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사실은 나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다의 수업을 들을 때는 대단히 나다가 뭔가 필요하다거나 나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막 이런 순간들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활동하고 나서 활동을 완전히 나다와 가깝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나다가 그 와중에도 필요하다고 느꼈던 건 아 이게 내가 청소년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좀 확실히 존중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존중받지 못하는 때구나를 약간 이렇게 그림자처럼 알게 되는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 이게 존중받았던 경험, 그러니까 청소년으로서 존중받았던 경험 그리고 또 활동가로서 존중받았던 경험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다에서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약간 방패처럼 이렇게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존중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경험들이 나를 좀 이렇게 지켜준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나를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존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거를 내가 나에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도닥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나다에 달려가거나 내가 당장 나다에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나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심어놨던 순간들이 나를 이렇게 좀 오래오래 지켜줬다라는 감각들이 그렇죠. 활동할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존댓말, 반말 이런 얘기랑도 비슷한 거 연결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뭔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이런 것들과도 좀 전부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뭐 저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앞서서 뭔가 불안할 때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 같은 느낌으로 나다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실 서교동 나다는 되게 짧은 시간만 있었고 그 이후에 서교동 나다가 없어지면서 뭐 나다 공간이 없었던 시기도 한동안 있고 이후에 망원동에 다시 공간을 열었을 때는 뭐 이전 서교동 공간처럼 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강좌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금 더 꾸려졌으니까 뭐 그렇게 공간의 변천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서교동 나다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그 서교동 나다 시절의 기억처럼 혹은 이제 그 시기에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저한테 나다는 되게 비빌언덕 같은 느낌으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서 어떻게 뭘 하고 살더라도 이렇게 언제든 좀 가면은 언제든 가서 내가 좀 비비면은 그냥 받아주겠지 이런 종류의 어떤 믿음 혹은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뭐 얼마나 가서 비볐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기대든 기대지 않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저한테 줬었던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내 편이 필요할 때 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아 나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나 좀 불안한데 싶을 때 이렇게 아 나한텐 그래도 나다가 있지 그래서 실제로 그 나다가 뭘 해줄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몰라. 뭐 그건 알 바가 아니지만 그런 비빌언덕으로서 나다가 되게 좀 든든하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지금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떠올랐던 거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성격이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 뭘 해서 그러니까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하고 이런 성격인데 그래서 사실은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은 어떤 과업이 있는 거니까 막 되게 잘 해내고 싶어 하고 뭐 예를 들면 글 하나를 쓰면 되게 잘 쓰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기자회견 하나를 준비한다고 하면 기자회견은 되게 막 멋들어지게 쓰고 싶어 하고 이런 종류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태도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근데 약간 나다에서 지내면서 그 나다에서 지냈던 시기와 제가 활동을 접하면서 이제 해나갔던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나다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나다에서는 이렇게 어떤 활동을 어떻게 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뭘 이뤄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너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해줬던 게 약간 제가 활동을 대하는 태도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활동가들이 되게 뭐 바쁠 땐 엄청 바쁘기도 하고, 혹은 사실은 되게 뭐 중요한 의제나 무거운 의제 같은 거를 다룰 때는 부담이나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걸 하면서도 설령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더라도 그게 내 활동이 망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활동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약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고, 또 제가 막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다 활동가들이 저한테 와서 해줬던 말들, 해줬던 위로들 같은 게 이렇게 좀 되게 긴 시간 동안 저한테 쌓여왔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 발견하는 순간은 오히려 되게 나중에 좀 더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전업 활동가로 살게 되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지, 유경이 얘기했던 것들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 공기랑 좀 마찬가지로 청소년 활동가 출신이라는 되게 이질적인 존재로 활동을 해나갈 때 저는 우리 모두가 느꼈던 그 어려운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비주류 안에도 너무나 비주류로서 고립되어 있다는 마음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어려움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이제 좀 어스가 해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시작은 뭐 다양하지만 그 활동이라는 것들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좀 살아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초대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게 저는 어떤 전업 활동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 특정 의제에 싸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다랑 준비할 때 이제 난다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 대학 거부자잖아? 투명가방끈이잖아? 막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막 비장하게 나는 이 활동을 하겠어, 이 운동에 나를 던지겠어, 막 약간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는 뭐 예를 들면 좀 부당한 걸 참고 살진 않겠어. 저는 청소년 때 제가 다짐했던 그게 딱 하나였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까, 꿈이 뭐야? 라고 할 때 직업을 말하는 건 좀 별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정도가 이제 제가 가졌던 좀 저의 슬로건? 이거 지금까지도 저는 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좀 더럽고 치사하게 살지 말자 정도였고, 근데 좀 이렇게 지나면서는 저한테 정리가 됐던 건, 그게 나쁜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행복했겠다 라는 걸 좀 확인한 삶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좀 다들 이 활동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게 저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근데 좀 각자가 그걸 좀 뭔가 디뎌낸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좀 너무 약간 당장 그만두고 싶다, 너무 무겁고 일도 막 쉬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막 그랬을 때, 혹은 이 삶이 너무 불안하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걸 다시 하게 됐던 좀 마음이 있다면? 저도 결국에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계속 하면서 다시 조금 더 해보자 마음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힘든 거는 진짜 다들 막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알아주는 막 그런 종류의 일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명함이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약간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사실 사회운동, 뭐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잘 이렇게 좀 무슨 일이지?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일, 뭐 약간 봉사활동, 뭐 약간 이렇게 이해가 된다던가 뭐. 그런데 또 이제 거기 안에서도 사실 청소년 인권, 청소년 운동이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는 뭔가 뭐 약간 아동 보호
선생님이신가 뭐 약간 뭐 요런 그렇게 이제 이게 이 설명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를 좀 바꾸는 일이 사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좀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막 한순간에 이렇게 딱 그렇게 바뀌지 않고,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사실 봐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이 얘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순간 올 때 한 번씩 좀 지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불안함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돌이켜보면은 한 번은 좀 오기였던 것 같고, 사실 내가 그래도 어떻게 왔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좀 더 버틴다, 약간 이런.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오기에는 분한 게 좀 쌓이면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그만두나 봐라,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좀 계속 밀려나는 느낌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운동 안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저는 청소년 활동가 출신으로서 그리고 이제 뭐 투명 가방끈이나 약간 이런 거 하면서 느꼈던 뭐 외로운 순간 이런 거로 사실 이제 답을 그걸 썼는데, 이렇게 활동하다가 딱 이제 비청소년이 됐을 때, 이제 20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로 넘어와야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진짜 꽤 많았고, 언제까지 그거 청소년 운동 그거는 이제 그만 저기 하고 접고 이렇게 넘어와야지 했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이게 나의 되게 중요한 기반이고, 나는 이걸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를 먹어서 청소년이 아니게 되기는 했는데, 근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사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근데 또 이제 내가 이제 진짜 나도 그럼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을 막 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주변에서도 이제 당연하게 뭔가 이제 다른 거 해야지라고 할 때 조금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선택일 수 있는데, 그게 좀 그것만 당연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당연하다는 듯이 왜 다들 거쳐가는 시기에 한때의 무엇인가로 얘기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답답함? 이런 게 사실은 오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좀 지속 가능한 내가 청소년 인권 운동을 내가 이제 청소년으로서, 그러니까 청소년 당사자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이 문제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실 되게 청소년 인권 문제가 특히 뭔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다 벗어날 거니까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거 잠깐 그때 한때 겪는 일인데, 누구나 다 잠깐 겪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막 너만 그렇게 유난이야? 뭐 이런 말들을 청소년일 때도 실제로 또 들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걸 또 할 수 있는 일은 또 이제 청소년이었을 때 이런 경험을 또 한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또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나는 후회한 적은 없어요. 이경이 그잖아. 그 시간에 나다 특강이 아니라 공부를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한 번 세게 왔을 때가 한 번은 20대 중반, 그러니까 딱 23살, 24살 이때 한 번 좀 그랬고, 그 다음에 한 27, 8?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한 번씩 빵빵 이렇게 왔을 때가 있는데, 그 앞에 한 번은 약간 이제 주변 비슷한 또래 나이대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바로 대학교 가고, 만약에 휴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졸업할 나이, 이제 막 다른 어떤 직업을 갖고 막 그렇게 할 때 나는 여전히 청소년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아빠는 너 엄청 네 뭐 하느라고 맨날 그렇게 바쁘냐, 근데 네가 무슨 돈을 버냐, 백수가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은 따로 딴 데서 벌어야 되고 하니까 약간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가지고 약간
후회? 뭔가 이렇게 후회와 함께 아 내가 이렇게 실수했나? 내가 대학을 안 가서 지금 이렇게 사나? 막 이런 네. 생각을 잠깐 했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또 어찌저찌 뭔가 이렇게 흘러서 또 어찌저찌 또 나름대로 뭔가 막 활동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또 한 번은 그때도 여전히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한 번 이렇게 또 팍 와서 아 이게 진짜 쉽지가 않고 우리가 재정 기반을 같이 좀 잘 만들어 가자 또 했지만 사실 근데 이건 사실 또 청소년 운동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운동 단체들이 사실은 비영리 뭐 공익 활동, 뭐 인권 운동 이런 활동에서 다 비슷한 고민이기도 할 텐데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약간 우리는 더 약간 없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약간 진짜 청소년 인권 운동을 20대 후반, 뭐 30대 넘어서까지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조금 덜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약간 그냥 조금 더 안정적인 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까? 뭐 혹은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알바 그냥 뭐 근데 돈벌이. 다른 돈 이런 거 생계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너무 옛날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뭐 대학도 없고 뭐가 이렇게 학력 이런 것도 없으니까 쓸 게 없어서 다른 종류의 일을 구하려고 하니까 근데 또 나이도 너무 애매하다는 거지. 그때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30대인데 그때는 20대 안 후반 이러니까 약간 오히려 이렇게 안 써주는 약간 아예 좀 더 어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애매하게 나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그래서 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때 저는 중졸이거든요 최종 학력이 근데 지금에도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뭔가 학력 모시기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될까 봐 막 이런 약간 푸념을 막 다른 활동가들이랑 좀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세기가 한 번씩 이렇게 현실이 한 번씩 빵빵 빵빵 이런 느낌 철푸덕 이런 시기 어떻게 있었죠. 일어났어요? 오기로 내가 여기서 지금 그래서 오기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죠. 그러면서 결국에 근데 질문은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진짜 그래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을 준비한다고 해봐.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뭐를 할까? 했는데 별로 그렇게 특별히 떠오르진 않고 내가 사실 하고 싶은 건 좀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좀 청소년들 여러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아무튼 어쨌든 활동을 하고 싶은 거인 거죠. 이렇게 하고 싶고 결국에 이제 이런 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잘 할 수 있게 해봐야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랬죠. 난다 얘기를 좀 들으면서 지금 저도 확 공감이 됐던 게 그쵸 딱 그 나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되게 불안했던 시간들이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선은 19에서 20살 언저리에 모여있을 때 우리 다 약간 야 맞아? 맞아? 진짜 괜찮은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쵸 애들이 취직할 때 그리고 막 이제 20대 막 결혼할 때 막 약간 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특히 나다가 장수로 오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이제 그러면은 장수로 와서 이렇게 좀 운영? 단체 모양 자체가 좀 되게 변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나한테 나다란 건 뭐지? 그러니까 좀 활동이라는 건 뭐지? 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름의 저는 좀 결론을 내렸던 게 뭐였냐면 중요한 건 단체가 아니다. 전업활동이 아니다. 근데 나다를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활동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릇이 나다기 때문인 거지 나다는 없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돈벌이는 어떻게 해도 돼. 다른 일 해도 되죠. 다른 일을 왜 하면 안 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좀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치 돈을 벌면 돼. 그거는 뭐
힘들지만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몰래 먹고 사는 건 다 힘들지. 근데 그럼에도 그것만 하고 살면 나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럼 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냥 퇴근하고 집에 와서 쓰러져 혼자 자고, 뭐 아니면 뭐 애들처럼 막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뭐 그렇게 막 엄마로 막 살고, 그냥 제도의 삶을 선택하게 됐을 때 저는 그쵸, 그걸 보통 안정감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근데 그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막 대학을 안 갔고 저도 중졸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나 대학 갈 걸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었는데, 나 고등학교 다녔으면 정신적으로 붕괴됐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나는 그 경쟁 못 버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었겠다 싶은 게, 저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저는 힘든 일, 활동을 하고 산다는 게 활동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활동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이유는 제도적이지 않은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보통은 시스템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잖아요. 엄마의 삶, 뭐 학생의 삶. 근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 스스로. 나는 내 삶을 만다가 말한 것처럼 난 경력이 없네? 내 삶은 뭐지? 나는 뭐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나는 왜 이러고 살지를 스스로 좀 대답해야 되는? 그리고 저는 그게 운동과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무거운 이유는 좀 그런 거지 않아?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의미든 어떤 변화의 방향이든 막 이런 것들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부여받는 게 생각보다 편한 일은 아니겠구나. 근데 나 시댁에 가서 막 전 부칠 수 있을까? 나 부장님이 막 술 따르라고 하면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뭐 공무원으로 일하면 그것들을 다 버틸 수 있을까? 뭐 언젠가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내가 좀 추구하는 삶은 아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이 좀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삶을 선택하고 여전히, 그리고 모두가 이미 뭐 운동은 끝났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변화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그걸 하고 있는지? 크게 말하려면 근데 진짜 크게 말할 수도 있고 작게 말하려면 진짜 작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결론을 지은 건 그냥 청소년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나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딱히 뭐 우리가 늘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거나 되게 막 이게 헌신적이라던가 되게 뭔가 이타적인 일인가? 라는 생각에 저는 항상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면 이걸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들이 늘 있었는데, 그냥 청소년이 잘 대우받고 혹은 존중받는 세상에서 나도 존중받을 수 있겠다라는 감각들이 있었고, 그걸 때 그냥 항상 뭔가 되게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활동할 때도 그렇고 좀 어딜 가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뭔가 유경아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글쎄 상관없는데? 약간 이러는 항상 좀 이런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약간 운동을 왜 계속 했고 그리고 왜 계속 하고 싶냐라고 한다면 안 하기 어렵고 안 하면 그러면 막 그래. 아빠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한 적 있거든요. 아빠가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막 약간 가끔 이렇게 떠봐요. 이렇게 약간 불안하니까 아빠한테 아빠 나 어떻게 대학 가? 어떻게 회사 들어가? 이러면 아빠도 이제 좀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멀찌감치는 않은 거죠. 근데 너 그러면 술 따를 수 있어? 들어가서? 너 회사 가서 회식에서 술 따를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감각은 있는 거야, 아빠한테도. 저의 삶에 대한. 그럴 때 그래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죠. 대단히 뭔가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약간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에 저는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늘. 그쵸? 그리고 막 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뭔가 청소년이 아닌데 왜 청소년 운동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마치 약간 왜 퀴어가 아닌데 퀴어 운동을 하냐라던가 뭔가 왜 남잔데 페미니즘 운동을 하냐 이런 말이랑 좀 비슷한 건데 왜 항상 좀 청소년 운동가들은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하지? 약간 이런 좀 이렇게 반발심. 저항감. 그래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약간 이런 마음도 어느 때는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럴 때 그냥 그리고 약간 막 정렬이 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뭔가 그런 삶을 선택했으면 행복했을까? 라는 거? 근데 저는 지금 뭐 대단히 행복하진 않지만 회사 가면 또 대단히 불행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냥 대단히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 운동이 되게 좋은 거라서 나한테 완벽히 맞아서 이게 내가 그런 거라서라기보다는 그 활동이 아닌 것들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이나 그런 삶의 태도 뭐 예를 들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짓밟거나 그런 사람들을 밑에 두거나 이런 삶의 방식들을 별로 택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방식을 택하면 내가 그 약한 사람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나? 라는 거? 나는 여자고 어리고 사실 별로 이렇게 뭔가 그런 자본주의 막 신자유주의 뭔가 여기서 뭔가 하는 이렇게 좀 자질들이나 자원들을 별로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 굉장히 노력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걸 별로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해서 약간 이렇게 그렇게 밀려온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좀 근데 고민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앞으로 이걸 진짜 이거를 계속 하려면 운동을 계속하고 활동을 계속 하려면 그러게 근데 나도 좀 고민은 해야겠다. 이게 이렇게 뭘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걸 한다는 것보다 그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치만 내가 이게 축이 있어야 이걸 하는 이유를 좀 언젠가는 명확하게든 아니든 좀 찾아야 이거를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감각들은 좀 있지만 아직 이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전달하면 봉기가 남겨준 말은 그냥 이거였어. 자기는 왜 계속 이거를 하는가라는 말에 자기는 좀 함께 어울려 살고자 하는 꿈?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 좀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게 없으면 좀 자기는 삶의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다? 좀 유경이 말한 것처럼 꼭 떠밀려서 끌려서 뭔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 이상 아무데도 안 써줘서 라기보다는 근데 저는 그 말도 결국엔 좀 어떤 선택의 과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유경이 어떤 가치를 선택해오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난다 역시도 거기서 오기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씨 이것만이 아니라 아니다 다른 무언가가 가능할 수 있게 해보자는 마음이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약간 제 인생은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했던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쪽으로 내 삶을 계속 움직여왔다는 생각을 특히 최근에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고등학교에서도 나 이렇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얻어맞아 가면서 있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에서 자퇴를 했고 그리고 나서 갔던 대안학교에서도 나 막 이렇게까지 이상한 질문 많이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 대안학교도 나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난다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했었던 투명가방끈 이렇게 처음 만들어질 때도 어쨌든 이제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뭐 당시의 모토는 뭐 학력 차별과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우리는 대학 입시를 거부하는 선언을 한다 막 이런 되게 멋있는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때도 난 수능 공부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큰 동기였던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수험생들처럼 수능 공부해서 수능 보고 좋은 대학 갈 자신이 없어 이게 저한테는 큰 동기여서 그래서 대학을 안 갔고 그렇게 대학 거부 선언 이런 것도 같이 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투명 가방끈이 처음 만들어지고 막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면서 그런 댓글이나 이런 데서 뭐 너네 어차피 뭐 너네가 좋은 대학 못 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댓글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못생겨서 페미니즘 한다 이런 거 완전 그런 거. 멍청해서 대학 거부하고 당연히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에서
나는 이 사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이나 뭐 경쟁에서 이게 자신이 별로 없어.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나는 그래서 경쟁하지 않을래 라고 선언하는 게 저는 대학거부 선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도 저의 마음은 항상 좀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뭔가 막 대기업 가려고 피 터지게 공부해서 뭐 몇백 대 1, 몇천 대 1 경쟁률 뚫는 거 못하겠어. 그래서 나 그거 안 할래. 근데 나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는 어떤 동기나 동력이었었던 것 같고, 언제나 그럴 때 이렇게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도 그냥 내가 어떤 이렇게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나 잣대 같은 거에 맞출 자신이 없다.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근데 내가 그걸 못한다는 게 뭔가 이 사회에서 그래서 완전히 낙오되고 막 쓰레기처럼 살고 막 이런 뜻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그냥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뭐 활동 혹은 활동 주변에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는 그럴 때 저한테 이거는 그래서 초반에 했던 얘기랑도 결국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활동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는 좀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어떤 양식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혹은 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활동인 것 같은데, 그게 당연히 아까 정렬도 얘기한 것처럼 어렵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뭐 누군가는 그래서 야 그거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일명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어떤 종류의 확신이나 의지나 막 운동에 대한 투철한 어떤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난 진짜 활동가가 맞나? 나 같은 게 활동가라고 얘기해도 되나? 저는 이거는 제가 활동을 했던 15년 동안 언제나 저에게 어려웠던 질문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와서는 뭐 그래서 내가 뭐 활동가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살아볼래 라는 마음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저는 그게 또 우리가 가졌던 특수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청소년 활동가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이질적이었던 이유는 청소년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희끼리 농담처럼 이제 막 운동권 사회도 사실 너무 학벌주의적이다. 어떤 다들 학출이어야 되고 막 약간 우리는 약간 근본 없는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근본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막 조직에 뭐 조직되어서 막 교육받아서 이렇게 활동가로서 길러진 존재가 아니라 싫어 나 학교 싫단 말이야 약간 이런 걸로 좀 출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걸 나중에 찾아왔던 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기도 했고, 우리는 왜 이러고 살까? 왜 운동을 한다는 게 뭘까? 운동이라는 건 뭐지? 그리고 그렇다고 그동안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스가 말한 것처럼 그걸 뭔가 정신승리라고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그게 내가 못해서 안 하고 지고 이게 뭐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 경쟁 난 못하겠어. 야 그러니까 우리 다른 규칙으로 좀 살아보면 안 돼? 다른 규칙을 만들어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왔다는 생각이 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고요. 각자가 좀 요즘 하고 있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고민들과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좀 그런 근황과 뭐 고민일 수도 있고 뭐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제가 쭉 활동의 시작부터 이제 활동의 끝까지 같이 했던 단체의 해소 준비를 하면서 뭔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의미화하고 이 스텝을 좀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최근에는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게 뭔가 아까도 뭔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걸 했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좀 활동 언저리든 어딘가에 계속 있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있고 싶은 이유는 뭘까? 라는 것도 좀 고민이 되고, 어쨌든 한
2018년부터 한 23년까지 한 5년, 6년 이제 한 단체에서 쭉 있었고 거기서 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이 나한테 좀 어떻게 남아있지? 라는 게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어지는 고민들은 이걸 정말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 수 있지? 라는 고민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어쨌든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다음 스텝을 밟을 뭔가 이렇게 결심도 날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당연히 좀 어렵고 또 저한테 좀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그때 뭔가 그러게 내 안에 뭔가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끌어내서 어디든 좀 기웃거려 볼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사실 뭔가 딱히 뭐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좀 인생이 좀 심심하고 심심하다기보다 재미가 없고 별로 또 재미가 있는 걸 뭔가 찾고 싶은 마음도 영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력이 없는 상태라서 그러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어디서 생기지? 나는 어떻게 했었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자동으로 생겼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막 찾아봐야 하는 건가? 라는 좀 이런 실체 없고 이렇게 흐물흐물한 고민들이 좀 지난 그러게 한 1년간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 정도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계속 사실 그런 고민들 나눠왔잖아요, 우리가. 경이가 좀 힘들어하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그것들 앞으로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되게 비슷한 시기인데 저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했던 어쨌든 이전에 활동했던 단체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했고 약간 저도 그 시간을 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마무리할 때는 그런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너무 좀 안 변하네? 이런 게 어떤 순간 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난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이 되게 당장의 성과를 확인하거나 세상이 갑자기 이만큼 더 좋아졌구나 이런 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일이니까 이제 그런 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어떤 순간에 뭐 되게 좀 조급해지거나 뭐 이렇게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활동했던 단체에서는 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제 뭐 재난과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시기에 또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이런 뭐 국가위기 사태라고 불리는 감염병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런 시기에 자유와 안전을 저울질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자유는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다든지 혹은 안전을 위해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접근 속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사회가 근데 그 안전이 이렇게 사람들을 더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안전이 마치 어떤 이 사회의 위험 요소나 해악들을 막 다 찾아서 제거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게 코로나19 때는 뭐 성소수자들이었을 때도 있고 뭐 어떤 종교인들이었을 때도 있고 어떤 지역 사람들이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험 요소라고 불리는 게 어떤 사람이 될 때 결국에는 그럴 때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나는 그런 상태가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더 안전해질 수 있지? 막 이런 고민들 아니면 뭐 재난뿐만이 아니라 인권운동은 특히 피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피해자들과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아무튼 이런 종류의 고민을 저는 활동하면서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진 않고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고 특히 또 요즘에 이 어지러운 시기 대선까지 거치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좀 저도 길을 잘 못 찾았던 것 같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활동을 일단 마무리하고 좀 제 숨을 고르고 뭘 더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살고 싶을까? 어떻게 살면 내가 더 행복할까?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뭐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래서 뭐 빨리 이 고민을 해결하고 어디 다시 활동을 시작해야지 이런 상태도 별로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좀
그냥 그런 고민은 내가 어디서 활동하든 하지 않든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일 테니까. 근데 이 마무리가 갑자기 이렇게 우울한 얘기로 가도 되는 거야? 뭐 요즘이 또 그런 시기인걸. 근데 난 좀 이게 우울하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 사실 이 절망감, 이 좌절감 같은 얘기잖아요, 두 분 다 사실. 잘 안 바뀌고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그걸 좀 디뎌내는 건 결국에 막 그래 그럼 당장 바꾸자 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계속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 세상 다 망했어 뭐 어떡할 건데 그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할지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계속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은 계속해서 더 막 극우화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뭐 여성들에 대한 어떤 폭력들은 계속 또 일어나고 저는 그걸 또 현장에서 사실 만나고 있고 그 세대를 흔히 말해지는 그 세대들을 근데 저는 뭐 그들한테 뭐 화를 내거나 뭐 혼내킬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지를 사실 고민하는 과정인 것 같고 저도 지금 그럼 우리 뭘 해야 될지 나는 지금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얘기가 필요할까?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곳으로 뭐 만들어갈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저도 계속해요. 쉽진 않죠. 근데 그래도 뭐 막 너무 절망적인 것 같진 않아요.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세상은 없었던 것 같고 어차피. 저는 아무튼 요즘에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청소년 인권 뭐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기도 하고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해봐서 뭐 약간 아무튼 좀 그런 만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계속 이제 이런 우리 사회 청소년 인권의 이야기들을 계속 알리고 그런 일들을 또 하니까 최근에는 노키즈존은 차별이다라는 캠페인을 좀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키즈존 얘기도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뭔가 이거를 진짜 좀 딱 붙들고서 해결을 진짜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그럼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거는 운동에서는 또 사실 많이 없었고 그냥 한 번씩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걸 한번 좀 일단은 실태 파악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보고 이게 왜 문제인지를 조금 또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얘기해보고 약간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좀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키즈존이 이제 뭐 최근 들어 막 더 많이 생겨나고 막 그리고 정당화되고 있기도 하고 그냥 저의 이제 그냥 생각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또 최근에 막 여러 돌봄과 인권적인 돌봄과 막 약간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어떤 양육자들을 차별해서 뭐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어린이들이 내는 소리는 시끄러우니까 뭐 여기는 그러니까 그게 막 권리 대 권리가 막 이렇게 부딪히니까 어느 한쪽이 약간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근본에는 그러니까 노키즈존이 작동하는 근본에는 우리 사회가 돌봄을 요구하는 것을 혐오한다?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뭐 우는 소리, 아니면 떼쓰는 소리, 뭐 막 뛰어댕기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험하고 약간 위험하니까 이제 애초에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논리들도 막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막 사람 누구나 돌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돌보는 이것이 사실 정말 분리될 수 없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걸 분리시켜야지 이제 돌아가니까 이게 막 되니까 자꾸 이제 이거를 약간 잘 안 보이게 만들고 막 뒤치다꺼리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사실 활동 안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돼? 뭐 약간 이렇게. 근데 사실 모든 일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막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어쨌든 뭐 돌보는 상황, 약간 그런 관계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영역인 것처럼 혹은 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해왔다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더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운동 안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기존에 얘기하던 우리의 어떤 이야기와 또 좀 새로운 어떤 담론과 그런 고민들을 좀 잘 연결지어 보는, 그러면서 또 이게 막 세상은 막 이렇게 또 막 되게 너무 엉망진창이고 막 점점 더 나빠지고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약간 사실 그래서 되게 좀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특히 진짜 너무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탁세인권조례 막 다 폐지 막 이런 얘기 되고 뭐 성평등 도서 다 막 날려버리고 그게 너무 생각보다 빨리 되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조짐들은 있었으나 그래서 약간 좀 활동가들도 되게 마음도, 그러니까 체력도 딸리지만 이게 마음으로도 되게 좀 지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서 힘들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또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또 잘 이렇게 꿰어서 뭔가 펼쳐보자. 그리고 던져보자. 그랬을 때 이거를 또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자. 약간 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지금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약간 이렇게 활동이 이렇게 좀 한지 시간이 좀 오래되면서 요즘엔 진짜 더 삶 자체가 되게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 내가 어떻게 좀 잘 소화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사실 결국에는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잘 나누고 조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게 막 내가 안 무거워져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나도 이제 뭐 나 신입 약간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는 게 저한테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게 약간 좀 저는 뭔가 다 와닿는 지점들이 있고 사실 좀 공유하는 지점들이 결국에 있는 거라서 좀 저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뭐 우리 옛날이 즐거웠잖아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저한테 위로가 크게 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같이 하고 공유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고민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 또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렇게 활동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 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활동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못 봐도 그래도 계속 어디선가 운동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만으로도 되게 힘이 된다? 근데 저도 그때는 그래 나랑 안 보는데? 약간 좀 나랑 막상 안 보면 그 의미 없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최근엔 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장수로 가면 또 멀어졌잖아요. 근데도 너무 좀 생각이 나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막 맨날 연락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여기 안 온 사람들도 그럴 때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래도 안 지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게 너무 불행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고맙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고맙고 든든하다? 그리고 같이 잘해보자? 그래서 좀 약간 좀 서로에게 그런 좀 느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난다는 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진짜 오늘 딱 그냥 제 정렬 말이 내 말 약간 이런 내 마음. 그래서 저도 되게 고맙고 약간 사실 그 어디에서도 있어도 나다답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이 나다라고 하는 이 딱 그런 단체
공동체 요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안에 딱 이렇게 같이 막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약간 여기저기 나다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아무튼 참 고맙고 한 번씩 그거 생각나고 아무튼 이렇게 좀 다들 잘 우리 이제 다들 별로 가진 거 없고 한데 그런 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얘기하는 또 사회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계속 조금씩 이렇게 같이 잘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 나누고 싶어요. 이 정열과 뭐 난다어스와 이렇게 그 활동 시작한 시점이 그래도 한 10년? 남짓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랑 나이든 뭐 그런 것들이 그럴 때 10년은 이렇게 살 수 있을지도? 라는 뭐 그 다음엔 그럼 내가 나이를 먹으면 얘네도 나이를 먹을 테니까 또 10년 정도? 오케이 그래 뭐 먹고 살 수 있겠지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삶이든 어떤 일이든 모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 저 사람 나보다 한 10살 많은데 그럼 내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이런 것들이 생기는 만큼 그냥 긍정적 의미의 어떤 선배가 있을 때 뭔가 좀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낙관적 마음들이 그러게 뭔가 이렇게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잘 버텨볼게. 그러니까. 나다도 그렇고 청소년 운동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다시 오기도 하고 이랬던 곳들이었는데 청소년 운동은 특히 아까 난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일시적인 시기의 운동 그리고 그 나이 때만 하는 것처럼 좀 생각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운동이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스쳐갔겠지. 근데 청소년 운동은 유독 그렇게 좀 뭐 스쳐간 사람들, 잠시 머물렀다 떠나간 사람들, 혹은 길게 머물렀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렇게 쭉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약간 영역을 옮겨서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여기 머물렀다 간 사람들이 저기 여전히 있네? 이런 걸 발견할 때 전 좀 되게 든든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막 되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같은 편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날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게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계속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방 활동가인 어스를 볼 때 저 어스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이지 뭐 나다에 있던 사람이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런 이제 뭐랄까 저의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까 뭐 비빌 언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되게 나의 백인 것처럼 나한테는 내 영역이 있어, 내 홈그라운드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그 청소년 운동 혹은 나다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뭐 내가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곳으로 나다나 청소년 운동에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를 든든하게 반갑게 계속 좀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좀 더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이번 저희 후원 캠페인의 슬로건이 어디에 있더라도 나다답게 잖아요. 그랬을 때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다가 그 당시 뭐 재생산이나 청소년 활동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수혜를 정렬이 입어서 정렬이 나다에서 쭉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나다의 수혜를 되게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근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막 뭐 그냥
실은 마음 하나로 활동했다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나다가 저를 활동가로 키워줬다고도 생각하고 나다에서 나눈 얘기, 나다가 나한테 해줬던 질문들 그리고 나다가 나한테 제공했던 그 수많은 밥과 수많은 커피와 수많은 맛있는 것들로 내가 이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다가 한 기여나 역할, 이 운동사회 안에서 나다가 재생산해온 활동가들이 저는 저뿐만 아니라 뭐 여기 있는 난다나 유경이도 그렇고 정렬도 그렇고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재생산 노동이 그렇기도 한데 그런 게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가시화되고 부차적인 것처럼 취급되고 여성적인 걸로 취급되고 막 이런 맥락에서 나다의 그 기여나 역할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눈에 띄거나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 과정을 겪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나다의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아는 사람들은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다의 그 역할을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예, 나다답게 더 활동할 수 있게 후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너무 비슷한데 네. 저도 나다가 있어서 지금의 난다가 있다. 라임 좋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엄청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나다답게 계속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 청소년 때 나다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솔직히 나다가 서울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장수에 가니까 이게 아쉽고 약간 나랑 놀아줄 사람도 없고 약간 이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그냥 더 많은 청소년도 그렇고 또 청소년이 아니어도 그냥 더 많이 나다를 만나면 좋겠다? 나다가 조금 힘이 들어도 나다가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다. 그리고 그 힘을 내기 위해서 좀 이런 후원 사업 같은 게 좀 잘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우리 캠페인에 충실하게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러면 좀 다들 긴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해 주시느라 너무 고맙고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그러면 우리 그거 하고 끝낼까요? 웃기다. 하나 둘 셋. 어디에 어디에 있더라도 있더라도 나다답게